문짝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한 대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이건 진짜 이거 답 없는 건데, 형태를 원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일일이 하나 각 잡아 갖고 태그 작업하면 이거 답 없어요. 이건 원래 대량 생산하려면은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을. 그래서 파이프 치수 재단 들어간 거를 틀에다 바로 놓고 각 같은 것도 안 보고 그냥 바로 가접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이 빠르고, 일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들고, 인건비가 적게 들면 결국 기계의 판매 단가가 싸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몇백 대를 딱 만들어서 그게 다 기계가 다 나간다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데, 이게 몇 대가 나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잔뜩 만들어 놓은, 빗저 감사까지 잔뜩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만들면서 답답해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막 장인 정신식으로 그냥 이걸 다 맞춰가면서 각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일이 하면서도 답답해요, 지금 이런 게. 자, 태그는 다 끝났는데 얘는 레이저로 떼워야 돼요. 레이저로 떼우고 철판 샤린 절곡해서 씌우고, 그 다음에 경첩은 용접 경첩 쓸 거고요. 지금 옆면 쪽은 아직 일부러 안 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철판을 완전히 씌울 거예요. 위아래로 다 싹 다. 근데 한쪽은 완전 디귿자로 씌울 거기 때문에 지금 용접을 하게 되면 비드에 걸려요, 철판이. 그래서 철판을 예쁘게 이렇게 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판을 씌우고 나서 철판 날개를 쭉 떼어줘야 돼요. 그리고 철판이 한 번 더 디귿자로 얘를 덮어 씌우게 되면 속에 용접이 안 돼도 오히려 더 강해요, 그게. 그리고 어차피 철판 씌운 옆자리를 다시 또 용접을 해줄 거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용접을 안 한 상태 씌워야 면이 잘 맞기 때문에 예쁘고. 그러니까 용접할 때도 이게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리 생각하고 어느 부위는 떼우고 어느 부위는 안 떼우고를 계산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보이는 대로 막 다 떼어놓고서 나중에 일을 하려고 그러면 후순위의 일이 좀 절차가 일이 좀 복잡해지고 뜻대로 풀리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죠, 이제. 자, 일단은 문짝 샤링 절곡을 하고 씌워서 또 다시 레이저로 떼우고, 그 다음에 경첩 장착하고, 그 다음에 빗장 달고. 적재한 그러면 단순하게 철판 갖다 대충 떼어 붙이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만든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디테일한 제품과 막 만든 철물과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돈사고리 여기 설치해서 하단에 설치해갖고 열었을 때 찰카닥하고 잠겨서 다시 일 안 오게끔, 여기도 딱 밀면 찰카닥하고 잠기게끔. 그러니까 돈사고리도 총 4개가 들어가요. 양쪽에 2개, 가운데 2개. 그리고 이제 밑에만 돈사고리가 있으면 짐이 혹시 밀리는 짐을 실으면은 위에가 벌어지거든요, 여기가. 그걸 방지해서 위에 상단에다 또 빗장을 또 질릴 거예요. 지금 문짝 철판 재단. 대박.
네, 지금 이제 문짝 철판을 용접을 하고 문짝 경첩을 다룰 건데 이게 경첩이 좀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밸런스가 수평 밸런스가 잘 안 맞으면은 완전히 저쪽으로 문짝 사이드 벽체 쪽으로 이렇게 제꼈을 때 높낮이가 또 안 맞아요. 그걸 다 맞춰야 돼요. 이게 지금 경첩 핀 자체가 조금만 이렇게 뭐 수평이 수직이 안 맞아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자, 이제 경첩을 이제 떼우기만 하면 되고 잠금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짝이 안으로 들어가는 타입이라 이거는 조금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지금 고리 장치는 지금 일단 살짝 가접은 해놨습니다. 가접은 해놨고 딱 잠기게끔 바로. 그리고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얘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 먼저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얘를 닫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날개가 이 안쪽에서 카바를 해주기 때문에 적재물의 잔재물들이 밖으로 못 나와요. 완전 이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를 준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얘를 먼저 닫고 얘를 닫고.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제 혹시라도 뭐 밀리는 압력이 있는 물건을 혹시 실을 수도 있는 걸 가정해서 빗장을 요 위에다 또 채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도 문짝이 밀리지 않겠죠? 자. 자, 이제 레이저로 마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레이저로. 자, 이게 왜 비싼 돈을 주고 레이저를 사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니까. 아, 진짜. 이건 용접이 아니라 거의 예술인데? 아, 진짜. 이제 적재면 한 대 끝났습니다. 한 대. 두 대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시간 많이 잡아먹네. 시간 많이 잡아먹네 그냥. 그리고 이게 문짝은 그렇게 굉장히 이게 철제로 만들긴 했지만 이 경첩 부위가 견딜 수 있는 힘의 하중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적재물을 이 문짝에다 걸쳐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거를 이렇게 실으시면 안 돼요. 문짝은 옆에 사이드 난간은 괜찮아요. 사이드 난간은 막 무겁게 실어도 돼요. 진짜 뭐 1톤이 넘는 걸 갖다 옆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올려 태워도 돼요. 난간은 1톤 넘는 거 해도 견뎌요, 이건. 근데 문짝은 안 돼요. 문짝은 경첩이 지금 4인치 경첩이라 4인치 용접 경첩이라
그리고 이게 지금 240도가 돌아가서 닫히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240도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옆문짝이 쫙 달라붙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첩 날개가 굉장히 길어요. 그 길어갖고 기성경첩은 이거 티수가 뭐 3T밖에 안 될 것 같은데 4인치가. 근데 대신에 이제 문짝에 달린 건 저희가 6mm 2배가 넘나 본데? 일부러 단단한 걸 해줬어요. 일부러 단단한 걸 해줬어도 이 경첩 자체가 지금 4인치 경첩이 한 3T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것만 싫지 않으면 쓰는 데는 지장 없어요. 무거운 것만 안 싫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짝에다 무거운 거를 걸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망가져요. 사람이 이렇게 뭐 제가 몸무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망가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뭐 막 200-300kg 이상 막 여기다 이렇게 걸쳐서 옮기지 말라는 그 뜻이지. 뭐 사람 뭐 100kg 체중 100kg인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문짝 훅 주저앉으면 그건 잘못 만든 거죠, 그거는. 그거는 물건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 대를 일단은 마무리 졌습니다. 한 대를 마무리 졌고, 이제 그라인더 작업하고, 도색 작업하고, 본 프레임하고, 적재함하고, 이제 핀 같은 거, 연결 조립 작업을 하고, 조립 작업하면서 유압 호수 같은 거, 니뿔 같은 거 같이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실린더 쪽에, 한쪽에 곡강 튜브 쪽은, 이 실린더가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뿔 구멍이 작업이 안 돼서 나와요. 산업용들은. 근데 하려고 그러면 그걸 주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니뿔 작업 해달라고.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니뿔 작업을 부싱해서 했기 때문에 적재한 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구리스 주게끔 저희가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실린더 쪽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갖고 핀을 이제 가공을 또 할 거예요. 이제 핀을 가운데 구멍을 가늘게 뚫어서 초입은 10mm 뚫어갖고 이제 구리스 니뿔을 꽂을 거고요. 그리고 핀의 가운데를 가늘게 또 다시 뚫어갖고 속에서 구리스가 양쪽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관절 부위들은 구리스를 줄 수 있게끔 만들 거고요. 기본으로. 그건 당연히 구리스 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게 오래 쓰죠. 오래 쓰고 삐그덕대는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이런 용접 경첩 자리 같은 경우는 구리스를 이렇게 좀 묻혀갖고 핀을 꽂아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기어 오일 같은 걸 이렇게 샤시 갖다가 오일 샤시로 발라줘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오일이 장기간 못 가요, 오일은. 구리스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이 용접 경첩을 일부러 문짝을 완전히 탈착이 또 되게끔 일부러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붙여놨어요, 일부러. 위아래 걸 엇가꾸로 하면 절대 문짝이 안 빠지는데, 이 작업 적재함이 상황에 따라서 이 문짝이 아예 없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을 이렇게 탈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냥 빼면 빠져요, 문짝이 아예. 빠지죠. 문짝 탈착도 돼요. 근데 지금 용접 작업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라인더 작업도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도색을 하기 전에 방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각 파이프가 있고 또 철판이 이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각 파이프와 철판이 사이를 갖다가 방수 처리를 안 하게 되면은 비가 왔을 때 이 속으로 물이 들어가요. 근데 페인트를 도색을 하게 되면은 각 파이프와 철판 사이 이 속에까지 페인트가 침투가 절대 안 돼요. 100%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은 각 파이프와 이 철판 사이 속 깊은 곳에는 철판끼리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비가 오면 무조건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녹이 납니다. 녹이 나면은 그 녹이 팽창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얼면은 부피가 늘어나듯이 철도 녹이 나게 되면은 부피가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 여기가 나중에는 다 배가 불러버려요. 배가 부르고 심하면 이제 철판이 삭아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방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물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각 파이프 자리는 전체 다 실리콘을 다 발라줘야 돼요. 용접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철판을 만약에 각 파이프에 붙였으면은 철판이 어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용접을 하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 이상 용접을 풀로 하게 되면은 철판이 우글쭈글 울어요. 그러면 되게 미관상 보기 싫어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 과잉되게 그 용접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결코 좋은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판이 각 파이프에서 접합 부분이 충분히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까지만 용접을 하고 나머지는 방수 실리콘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먼저 제가 영상에서도 그런 용도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까지 드리고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어떤 분이 또 댓글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용접 다 안 하고 저 실리콘 갖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한다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실리콘으로 용접 대신 대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용접을 대충 조금만 해놓고 이렇게 태그만 조금만 몇 번 해놓고 실리콘 바르면은 당연히 떨어지죠. 철판이. 안전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방수 처리하는 거예요. 방수 처리. 용접은 튼튼하게 다 해놓고 그나마 이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녹나는 거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처리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방수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을 발라보겠습니다.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갖고 꼭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일단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방수 처리 실리콘은
이 실리콘이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햇빛을 보잖아요. 햇빛을 보기 때문에 외장용 실리콘을 발라야 돼. 외장용. 실리콘이 내장용이 있고 외장용이 있어요. 내장용을 갖다 외장에 바르면요, 1년도 안 돼갖고 경화가 돼요. 딱딱하게 굳어요. 굳으면서 그 자리가 접합 부분이 크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외장용을 꼭 발라야 돼. 외장용. 근데 그 방수 실리콘이라고 또 있는데, 원래 그 방수 실리콘을 바르면 좋아요. 근데 그 방수 실리콘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일반 외장용 실리콘은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비싸요. 근데 이거는 실리콘을 바르고 여기다 도색을 하게 되면 도색이 그 실리콘 자체가 햇빛에 직접 노출이 안 되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방수용 실리콘까지는 바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솔직히 업체에서 방수 실리콘 바르는 업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실리콘 가격이 외장용에 비하면 거의 2배인가 2.5배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방수 실리콘은. 근데 방수 실리콘은 확실히 그 햇빛을 봐도 되게 야들야들해요. 막 2, 3년 돼도. 그래서 확실히 오래 가요. 소재 자체가, 실리콘 소재 자체가, 원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자, 실리콘은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참 굉장히 어려운 게 실리콘 작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실리콘은 딱 2가지만 잘하면 돼요. 일정한 속도와 그 속도에 맞는 건 당김. 건을 일정한 속도로 당기고, 지나가는 것도 일정하게 지나가고, 그리고 실리콘이 너무 건을 빨리 당기게 되면 이 촉에서 제 양이 오버가 되면 양쪽으로 날개가 생겨요. 지저분하게. 그리고 너무 건을 늦게 당기면은 제대로 양쪽에 접합이 안 되고. 2가지가 있어요. 다 썼나 본데? 다 썼네. 그리고 이 실리콘을 캡을 따다가 손들을 많이 다쳐요. 왜 그러냐면 손을 캡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린 상태,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칼질하면 손가락 그냥 같이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멀리 잡아야 돼요. 항상. 한 50mm 밑에. 그리고 이게 키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남은 거, 이거는 자꾸 청소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리콘을 맨 처음에 바르기 시작할 때 모재에 실리콘이 지저분하게 붙어요, 그게. 요거 이제 2개는 끝났고, 문짝 2개는 끝났고. 자, 이제 덤프 적재함 하단도 실리콘을 지금 이제 바릅니다. 자, 제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바르는 게 좋아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거 바르면 확실히 나요. 실리콘이 다르지 깜짝 놀라게. 빠져거든요. 가봐야 돼, 깜짝 놀라. 자, 이제는 옆 사이드 벽체. 자, 이제 전면. 실리콘을 바르다 보면 장갑이 이렇게 돼요, 나중에. 자, 일단 이쪽에 한 번만 더 바르면 되는데, 지금 실리콘이 다 돼서 또 바꿔서 이제 맞아보고 이제 바르고요. 바르고 이제 도색 작업 들어가겠습니다.